안녕하세요, 어르신들 그리고 함께 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혹시 치매나 파킨슨병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살아가면서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이 두 단어, 왠지 모르게 마음 한켠에서 불안함이 스멀스멀 올라오곤 하죠. 나이가 들어가면서 가장 두려워지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내 머리가, 내 움직임이 예전 같지 않을까봐 하는 걱정일 겁니다. 치매는 단지 기억력이 떨어지는 병이 아니라 우리 삶 전반에 거대한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더욱 무섭게 느껴지고요. 파킨슨병 역시 손떨림이나 근육, 경직 등으로 일상생활 자체가 불편해질 수 있어 더욱 신경 쓰이게 만듭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뭔가 특별한 약이나 방법이 없을까? 라는 궁금증이 드실 수도 있어요. 광고나 주변 이야기에서 이 음식을 먹으면 치매 예방이 된다더라라든지 파킨슨병 증상을 줄이는 비법이 있다더라라는 말을 듣기도 하죠. 오늘은 바로 그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의사들도 감탄했다고 할 만큼 특별한 이것을 먹으면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가 있으니까요. 사실상 치매나 파킨슨병을 완전히 막는 마법의 물질은 없지만 뇌 기능과 신경계 전반의 건강을 지키는 데 커다란 도움을 주는 특정 영양소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상에서 조금만 신경 써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오늘 영상에서는 바로 그 특별한 이것이 무엇인지, 왜 치매와 파킨슨병 같은 신경퇴행성 질환에 도움이 되는지 차근차근 알아볼 텐데요. 나아가 어떻게 섭취해야 가장 효과적인지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분명 이 영상을 보고 나시면 이런 음식을 조금 더 챙겨 먹어야겠구나 하고 마음먹게 되실 거예요. 또 단순히 음식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두뇌 건강을 위해 함께 챙기면 좋을 습관, 그리고 주의할 점에 대해서도 다양하게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우리 어르신들, 그리고 모든 시청자분께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매번 영상을 보다 보면 깜빡 잊어버리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먼저 영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뇌와 신경계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이야기를 펼쳐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크게 7가지, 조금 더 많은 소주제들을 통해 풍성하게 이야기 나눌 계획인데요. 치매와 파킨슨병이라는 무거운 주제를 최대한 알기 쉽고 재미있게 설명해 드리려 노력하겠습니다. 중간중간 이런 부분이 있었네 하고 놀라실 만한 정보도 들어있으니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핵심 영양소는 바로 오메가3입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흔히 등 푸른 생선인 고등어, 꽁치, 참치 등에서 풍부하게 발견되고 호두나 나마씨, 들기름 등 식물성 식품에서도 어느 정도 섭취할 수 있는 그 물질 말이죠. 오메가3는 우리 몸에서 스스로 충분히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음식이나 보충제를 통해 섭취해야 합니다. 오메가3의 가장 큰 장점은 뇌세포막을 건강하게 유지해준다는 데 있습니다. 뇌는 많은 부분이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지방이 건강한 형태여야 신경 전달 물질이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고 염증이 줄어들어 각종 뇌질환 예방에도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오메가3가 풍부한 식단을 섭취할 경우 치매나 파킨슨병의 발병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아질 가능성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물론 이 결과가 무조건적인 예방 약속을 의미하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오메가3가 뇌 건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방증이 되죠. 그렇다면 오메가3를 어디서 어떻게 먹으면 가장 효과적일까요? 기본적으로는 생선이나 해산물을 주 2회 이상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름기 많은 등 푸른 생선이 특히 오메가3가 풍부하지만 소화가 어렵거나 비린내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살코기 부위를 선택하시면서 다른 식물성, 오일 들기름, 아마씨유 등을 함께 섭취하셔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됩니다. 다만 과도한 섭취는 체중 증가나 다른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니 적절한 양을 지켜주는 게 중요합니다. 혹시나 나는 생선을 잘 못 먹겠다 하시는 분들은 의사나 전문 영양사와 상담 후에 보충제 형태의 오메가3를 고려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둘째로 오늘 강조하고 싶은 핵심 이것의 두 번째 후보가 있습니다. 바로 뇌 건강에 큰 도움이 되는 항산화 물질들이죠. 우리가 흔히 슈퍼푸드라고 부르는 베리류 블루베리, 딸기, 라즈베리 등나 채소, 과일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항산화 성분이 뇌세포의 노화를 늦추고
염증 반응을 억제하여 신경세포 손상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치매나 파킨슨병 같은 신경퇴행성 질환은 뇌세포가 서서히 손상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를 미리 막아주는 항산화 작용이 매우 중요하죠. 특히 블루베리나 딸기 같은 과일에는 안토시아닌이라 불리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어 뇌 건강에 유익합니다. 파프리카나 당근, 토마토 등의 채소에는 비타민C, 베타카로틴, 라이코펜 등이 풍부하여 신경세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따라서 식사하실 때 한두 가지라도 생채소나 과일을 곁들이면 큰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혹시 이가 불편해서 생채소 먹기가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은 살짝 데쳐서 드시거나 갈아 마시는 형태로라도 섭취를 시도해 보세요. 중요한 건 다양하고 꾸준한 섭취라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놓칠 수 있는 영양소인 비타민 D를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많은 분이 뼈를 생각할 때만 비타민 D를 떠올리시는데 이 물질이 사실 뇌 기능이나 면역계에도 상당히 큰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D가 부족한 경우 치매 발병 위험이 높아진다는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죠. 파킨슨병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비타민 D가 뇌세포를 보호하고 도파민 분비와 관련된 유전자 발현에 영향을 미친다는 자료도 있습니다. 비타민 D는 햇빛을 통해 자연스럽게 합성되기도 하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피부를 통한 합성 능력이 저하됩니다. 게다가 노년층은 실내 생활 시간이 상대적으로 길어 햇볕을 충분히 쬐지 못하는 경우도 많죠. 따라서 등푸른 생선이나 달걀 노른자, 버섯 등의 식품을 자주 섭취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와 상의해 보충제를 드시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실내 생활이 많다면 날씨가 좋은 날 잠깐 산책을 통해 일광욕을 해주시는 것도 좋고요. 넷째로, 단백질 섭취 역시 무시할 수 없습니다. 치매와 파킨슨병이 무섭다면 내가 단백질을 잘 챙겨 먹어야 한다고 하고 의문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근육이나 신체 전반이 약해지면 뇌에 들어가는 혈류 공급, 전신 건강 상태 모두 악화하기 쉬워집니다. 파킨슨병은 우리가 흔히 떨림, 경직 같은 움직임 문제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기초 체력이 떨어져 있으면 질병 진행 속도가 빨라질 수 있고 치매와 관련해서도 몸과 뇌의 전반적 회복 능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위장 기능이 예전 같지 않고 고기를 소화하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그런 경우엔 지방이 적고 부드러운 부위를 천천히 꼭꼭 씹어 드시거나 두부나 콩류, 생선 등을 활용해 단백질 섭취량을 충분히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은 단백질 파우더나 음료 형태로 쉽게 섭취 가능한 제품들도 나오니 상태에 맞게 활용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겠지요. 다섯째로, 뇌와 신경계 건강을 위해 절대 간과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바로 비타민 B군이에요. 기억력과 직결되는 콜린, 에너지를 생성해주는 B1, 혈액순환을 돕는 B6, 혈액과 신경을 동시에 보충해주는 B12 등 이 모든 비타민 B군은 신경계에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특히 B12 결핍이 심해지면 기억력 저하, 우울증, 신경 손상 등 여러 면에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비타민 B군은 살코기, 계란, 유제품, 콩류, 그리고 채소 중에서도 시금치나 브로콜리 등 다양한 식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소화 흡수 능력이 떨어지고 위산 분비량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아서 음식만으로는 충분치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으시면서 결핍 여부를 확인한 뒤 필요한 경우에는 보충제를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여섯째로, 지금까지 특정 영양소에 대해 이야기를 많이 나눴지만 과하지 않은 균형 있는 식사가 더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어요. 사실 우리는 특정 영양소가 좋다고 하면 그것만 집중적으로 챙겨 먹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메가3를 비롯해 항산화 물질, 비타민, 단백질, 이 모든 것을 넘치도록 섭취한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죠. 오히려 영양 불균형이나 과잉 섭취로 인해 혈관 건강이 악화되거나 체중이 급증해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골고루 먹되 적당히 먹기입니다. 그래서 건강 전문가나 의사들도 많이 추천하는 게 바로 균형 잡힌 지중해 식단이나 한국형 식단을 적절히 활용하는 방법이죠. 다양한 제철 야채와 과일, 생선, 견과류, 좋은 지방들 기름이나 올리브유 등 그리고 적당한 양의 통곡류를 고르게 섭취하면 건강과 동시에 맛도 챙길 수 있답니다. 일곱째로, 지금까지 영양소 이야기만 했으니
이번에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치매나 파킨슨병을 예방하고 이미 진단을 받으셨더라도 증상을 악화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신체 활동뿐 아니라 정서적, 심리적 안정도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스트레스가 과도하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염증 반응이 심해지고 뇌세포 손상이 가속화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 스트레스가 우울감으로 이어지고 우울감이 다시 신체적 활동을 줄이는 악순환을 만들 수 있죠. 그렇다면 무엇을 먹어야 한다는 이야기에서 조금 벗어나 어떻게 나의 기분과 마음을 관리하느냐가 뇌 건강의 관건이 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일상에서 즐거움을 찾고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너무 외롭지 않게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치매나 파킨슨병 등의 위험을 낮추는 요인이 될 수 있어요.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은 식사를 소홀히 하거나 우울감이 커져 식사량이 급격히 줄어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영양 결핍과 함께 뇌 기능 저하가 한층 빨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이나 친구, 이웃들과 함께 식사하는 기회를 자주 만들고 동호회나 복지관 프로그램 등에서 소통을 이어가는 것도 아주 중요한 예방책 중 하나입니다. 바빠서 사람들을 못 만난다 하시는 분들은 요즘은 온라인으로도 많은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으니 스마트폰 사용법 등을 배워서라도 서로 안부를 나누는 습관을 들이면 좋겠죠. 이것이 직접적인 영양소는 아니지만 우리 뇌에게는 마음의 영양소가 되어준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덟째로, 뇌와 신경계를 위해 꼭 피해야 할 몇 가지 식습관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흔히 이것만 먹으면 좋다라는 정보는 빠르게 퍼지지만 정작 이런 음식들은 치매나 파킨슨병 같은 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도 있다라는 경고는 소홀히 다뤄지는 경우가 있죠. 앞서 가공식품이나 과도한 당분, 포화지방 섭취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는 바로 체내 염증 반응, 혈관 손상, 그리고 뇌세포 보호막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나치게 짠 음식도 고혈압이나 신장 문제와 연관이 깊은데, 결국 이런 전신 건강 문제들이 뇌 혈류 공급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파킨슨병을 진단받으신 분들 중에 혈압 변동이 심한 경우가 많으시죠. 이런 분들은 더욱 염분 섭취량을 신중히 조절해야 증상이 악화되지 않으실 거예요. 탄산음료나 과도한 당분이 든 음료 역시 일상적으로 드시다 보면 비만이나 당뇨 위험을 높이고 그에 따라 뇌를 포함한 온몸의 혈관 노화가 빨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이것을 챙겨 먹어야 한다는 관점 못지않게 이건 조금 줄여야 한다는 관점을 함께 갖추어야 건강한 식단이 완성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아홉째로, 조금 의외일 수 있지만 금연과 절주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치매나 파킨슨병이 무섭다면 이 음식부터 드세요라는 주제로 시작했는데 갑자기 웬 금연, 절주 이야기냐 하실 수 있죠. 하지만 담배와 과도한 음주는 뇌세포 손상과 염증 반응을 크게 촉진하는 대표적인 요인입니다. 특히 흡연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관벽에 손상을 입혀서 뇌졸중, 치매 위험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파킨슨병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고요. 술 역시 지나치게 마시면 단순히 간에만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라 뇌신경 전달물질 균형도 깨뜨려 치매와 파킨슨병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완전히 금주가 어렵다면 양을 크게 줄이거나 기왕이면 적정 음주 권고 가이드라인을 지키려고 노력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소량의 레드와인은 항산화 작용이 있다는데 라고도 하시지만 개인의 건강 상태나 기저 질환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으니 이 부분은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해 보셔야 합니다. 열째로, 꾸준한 운동과 규칙적인 생활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여러 번 언급이 되었지만 치매와 파킨슨병 예방을 위해 음식만 잘 먹는다고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뇌가 건강해지려면 내 몸 전체가 활기차고 혈액순환이 잘 되며 근육과 관절이 유연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적절한 운동은 파킨슨병으로 인한 경직과 떨림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며 치매 환자분들에게도 운동이 인지 기능 유지에 긍정적인 효과를 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특히 노년층에는 조깅보다는 빠르게 걷기나 가벼운 스트레칭, 수영, 실내 자전거 타기 등이 부담이 덜하고 안전합니다. 매일 30분 이상을 목표로 운동 시간을 정해놓고 가벼운 근력 운동도 추가하시면 금상첨화겠죠. 운동할 때는 귀찮고 힘들지만 끝나고 나면 개운하다라는 느낌 이미 경험해 보셨을 텐데요. 이 작은 노력들이 모여서 뇌를 비롯해
우리 신체 곳곳에 활력을 넣어준답니다. 11째로 음식을 섭취할 때 꼭 기억하셔야 할 추가 팁을 짚어볼까 합니다. 모든 음식을 한꺼번에 많이 먹기보다는 나눠서 조금씩 자주 먹는 방식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죠. 특히 당뇨나 소화 기능이 약하신 분들에게는 이런 방법이 유용할 수 있습니다. 치매 예방식으로 불리는 여러 가지 식단 중에는 혈당 급상승을 피하고 규칙적으로 영양을 공급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야채나 과일, 계란을 곁들여 단백질과 비타민을 고루 섭취하고 점심에는 생선이나 두부, 콩류를 중심으로 한 단백질을 충분히 드신 뒤 저녁에는 소화가 잘 되는 가벼운 메뉴의 샐러드나 나물 반찬을 챙기는 시기죠. 여기에 간식으로 견과류나 과일을 적당히 보충하면 더없이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너무 많이 한꺼번에를 피하고 적당량을 자주 규칙적으로 드시는 습관을 들이는 겁니다. 12째로 의사들도 감탄한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 볼까요? 사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오메가3, 항산화 물질, 비타민 D, 단백질, 비타민 B군 등등 전부 종합해서 말하자면 결국 균형 잡힌 식단과 꾸준한 건강 습관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만 먹으면 오케이 라는 과장 광고는 조심하셔야 해요. 치매와 파킨슨병이 워낙 복합적이고 개인의 체질과 유전적 요인 등 다양한 요소가 어우러져 나타나는 질환이라 단 하나의 물질에 모든 걸 걸 수는 없다는 점 꼭 인지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의사나 전문가들이 감탄했다고 표현하는 이유는 어떤 특별한 영양소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런 식단과 생활 습관을 유지했더니 확실히 증상 진행이 느려졌더라. 혹은 예방 효과가 확연하더라는 임상적 관찰 결과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중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오메가3와 항산화 식품 중심의 지중해 식단입니다. 해산물, 통곡물, 올리브유, 견과류, 채소, 과일을 풍부하게 섭취하고 붉은 육류와 가공식품 섭취를 줄인 식단인데 실제로 인지 기능 유지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다수 보고되고 있습니다. 13째로 식습관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꾸준한 검진입니다. 나는 별 문제 없이 잘 먹고 운동도 나름 열심히 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더라도 몸속에서 무언가 이상이 시작될 수 있죠. 혈압이나 당뇨 수치가 조금씩 올라간다든지 갑상샘 기능이 떨어진다든지 하는 문제가 뇌 건강에도 직결될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 치매검진 등을 받으셔서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면 훨씬 더 수월하게 예방 대처할 수 있답니다. 파킨슨병의 경우도 초기 증상을 발견하는 시점이 중요한 만큼 작은 떨림이나 몸의 이상 신호가 느껴진다면 바로 전문의와 상의해 보시는 걸 권합니다. 14째로 갑자기 새삼스러운 이야기일 수 있지만 우리는 식사를 단순히 배를 채우는 행위로만 여기기보다는 몸과 마음을 돌보는 의식처럼 대하면 어떨까요? 음식을 만들어 먹고 씹고 삼키는 과정에서 우리의 감각과 뇌는 놀라울 정도로 많은 신경 네트워크를 활용합니다. 맛뿐만 아니라 냄새, 촉감, 시각까지 여러 감각 정보를 처리하면서 뇌가 활성화되고 동시에 기분도 좋아지죠. 가족 혹은 친구와 함께 식사 시간을 가진다면 웃고 떠들면서 사회적 관계도 돈독해져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렇듯 식사를 단순히 영양소 섭취 행위로만 바라보지 않고 즐거운 두뇌 활동 시간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매끼 식사에서 더 많은 가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가짐도 치매나 파킨슨병 같은 질환을 예방하는 데 있어 크게 기여할 수 있으니 조금만 의식적으로 실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치매와 파킨슨병이 무섭다면 이것부터 드셔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의사들도 감탄한 뇌건강 노하우를 전해드렸는데요. 사실상 우리 몸은 단순하지 않기에 어느 하나만 챙긴다고 해서 치매와 파킨슨병의 모든 위험을 근본적으로 없애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사실은 특정 영양소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고 좋은 생활 습관을 유지할수록 그 질환들이 다가올 위험을 크게 낮추고 이미 질환이 시작되었다 해도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과 뇌가 함께 변해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변화를 어떻게 맞이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겠죠. 오늘 말씀드린 여러 가지 팁들을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천천히 일상에 적용해 보세요. 그리고 너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필요할 때는 의사나 전문가, 가족, 친구들과 의논하시길 바랍니다. 치매와 파킨슨병이라는 이름만으로 너무 무서워하기보다는 조금 더 주도적으로 건강을 돌보시면서 삶의 질을 높여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영상 조금 길었지만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을 보신 후 나도 한번 챙겨 먹어볼까? 조금만 더 움직여볼까? 하는 작은 변화가 시작되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아직 궁금한 점이 남아있거나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면서 더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노년 생활을 만들어 봅시다.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이 채널은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하나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 주변에 건강을 고민하시는 지인분들이 계시면 이 영상도 함께 공유해 주시고요. 여러분이 함께 해주신다면 앞으로도 치매, 파킨슨병부터 다른 건강 이슈들까지 계속해서 알찬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건강한 식단, 꾸준한 운동,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우리 함께 뇌 건강을 꽉 잡아보자고요.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건강하게, 밝게 지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